첫 번째는 선행 사회화라고 해서 회사 들어오기 전에 첫 창기 단계에서 어떻게 조직 사회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 요약된 단어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본문에 그 길게 적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죠. 243페이지입니다. 거기 선행사회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ticipatory Socialization, 예비 단계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이는 신입사원이 조직에 입사하여 직무 수행을 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내용의 사회화 과정을 뜻한다.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현실감이라고 하는 개념과 조화라는 개념이다. 현실감은 신입사원이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가지는 현실적 기대의 정도를 뜻한다. 소위 그 현실적 직무 소개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내가 회사에 대해서 인풋을 하면은 아웃풋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 예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현실감을 습득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을 보시면은 첫째 줄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회사 생활을 경험한 선배들과의 대화 또는 창업주가 쓴 자서전 등을 통해서 기업의 문화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경제연구소 입사를 했을 때 제 책상에 신입사원들에게 무조건 두 권의 책이 꽂혀져 있는데, 하나는 그 아산 정주영 회장 어록 집이고, 하나는 그 정주영 회장이 쓰신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그 일화를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일화를 묶어놓은 책에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그 정주영 회장의 어떤 스토리 같은 몇 개가 실려 있어요. 그 정주영 회장님 정신이 뭐 하면 된다, 무대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뭐 미군들을 뭐 한국에 초대를 했다. 그래서 공사를 따내야 되는데 걔들이 겨울에 골프를 치고 싶어서 골프장을 갑자기 몇 달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골프장을 몇 달 안에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산 등성에 나무를 다 깎아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보리를 심은 거예요. 보리를 심으면은 겨울에 보리가 싹이 트거든요. 한겨울에도 잔디처럼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군 장교들이 감동받아서 여기 한국에 골프장이 있네, 이렇게 감동을 받다는 스토리 뭐 이런 거. 또는 뭐 영국에 가가지고 그 현대중공업인 조선소 있죠.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가 없는 거죠. 영국에 가서 담보를 빌려야 되는데 담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종 회장이 갑자기 그 영국 은행 그 직원 앞에서, 당시 우리나라는 500원짜리가 이제 화폐가 그 동전이 아니라 지폐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꺼내 보이고 거기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린 이 수백 년 전에 배를 만든 민족이다. 돈을 빌려달라. 영국인이 감동받아서 돈을 빌려줬다. 뭐 약간 이런 스토리들이 거기 되게 막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어떤 그 안티서페이션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이 회사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회사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겠죠. 그죠? 이게 선행사회화예요. 미리 이 회사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습득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기대, 현실감을 미리 가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244쪽 본문에 보시면 조화라고 하는 게 있죠. 조화는 그 fit, 그러니까 능력과 직무 요구 조건 간의 적합성, 개인 가치와 조직 가치 간의 적합성, 즉 이제 fit들을 뭐 세부 내용의 fit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여튼 적합성을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이 회사 직무에 맞을 것인가, 또는 내 성격과 우리 회사 문화가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성이 높다면, 즉 내 성격에 맞는 회사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적응이 빨라지지만, 안 맞다, 나는 무대뽀가 아닌데 정중 회장님이 무대뽀로 하라 그래서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였고요. 즉 이 그림상에서 첫 번째 건 현실감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조화라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조우 단계입니다. 영어로 encounter, 직접 맞닥뜨리는 단계인데요. 세 가지 요구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조우 encounter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직무를 배우고 역할을 명확히 습득하며 각종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첫 출근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요구는 과업 요구. 이거는 말 그대로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일 자체에 대한 습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 요구. 이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다. 즉 상사에게 내가 뭘 해야 되고 동료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대인관계 요구. 이것은 다양한 인간관계나 거기 적혀있는 조직, 정치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대인관계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들의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는 게 조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Change and Acquis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Change는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맞게 회사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Acquisition이라고 한 건 사실은 거기 뭐 수용이라고 되어 있고 체질화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누가 누구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나를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내가 회사의 사람으로서 이 완전 스며드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입사원이 주어진 직무 요구를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단계다. 조직 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쭉쭉쭉쭉 내려와서 인사이더, 즉 내부인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조직 사회화가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이제 외부인이었다가 내부인으로 흡수가 되는 과정을 펠드먼이 3단계로 소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련돼서 그 교재 보충학습 4.2가 이제 간단한 그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입니다. 아군이 도망친다. 조직 사회화 선행 요인, 즉 조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 사회화가 잘 된 직원들은 이직을 당연히 덜 하게 할 것이 있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본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연구소 종사하는 1234, 1, 2, 3, 4교구죠. 1234명의 R&D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셨고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이건 뭐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직원들일수록 조직 사회화를 더 잘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으려면 애초에 선발을 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직원을 뽑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특정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나 자신의 성향. 다시 한번, 특정한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나 자신의 성향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카시라는 건 이제 약효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약효가 있다. 약효라는 건 여러분, 모든 병에 통하는 약은 없죠. 특정한 부위에 통하는 약이 있는 것입니다. 두통약, 치통약, 그리고 소화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그것처럼 특정한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성향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랑은 달라요. 자신감은 그냥 내가 잘났다는 거고,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내가 잘할 것이다 라고 믿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뭐 멘토링을 잘 받은 직원들은 조직 사회화가 좀 잘 되고 있다. 그게 뭐 멘토링을 교수님은 두 개로 쪼개서 경력 멘토링, 심리 멘토링 두 개로 쪼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조직 사회화에 대해서 도움이 잘 되고 있다. 뭐가 멘토링을 받으면 잘 된다더라. 그다음 세 번째, 인사 고과 과정에서 상사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조직 사회화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드백, 상사와의 피드백이 활성화가 되면은, 즉 대화와 뭐 참여 기회가 많아지면은 조직 사회화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직 사회화가 잘 되면은 이직률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뻔한 연구 같은데 항상 학자들은 기존에 그러한 주제로 출간된 논문이 없으면 뭐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은 뒤져보니까 기존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신 거고요. 연구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이분이 대기업 연구소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없다면 해도 됩니다. 이게 연구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많이 찍어내는 교수님들은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거든요. 어부, 농부, 광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실제로 되게 많은 논문을 찍어내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승무원, 식당 종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쪼개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실적 직무 소개는 전에도 잠깐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조직사회화 기법을 이제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현실적 직무 소개는 기대와 실태, 직무 내용들을 매우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소개해준다. 장점이 있겠죠. 목적은 진입 충격, 조직 정체감의 형성, 심리적 계약의 공고, 아까 다 봤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요. 효과는 백신 효과. 현실적 직무 소개가 뭐냐면 미리 야, 이 회사는 이런 거가 구려,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맞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 선택의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에 단점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단점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자기 선택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난 알고 들어왔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계점.